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과의 갈등이나 흔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당하고 정리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평범한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었고 주변에서도 늘 시어머니 좋으시다, 복 받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셨고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직접 음식을 해오셨고 요즘 며느리들 힘들다는데 너는 그래도 착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기준을 알려주는 건지는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무난하게 튀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고 옷차림도 신경 썼고 제 의견보다는 늘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를 먼저 꺼냈습니다. 문제는 그 무난함이 어느 순간부터 숨막히는 역할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알고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너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며? 라거나 내가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같은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얘기를 다 전달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 전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을 가시면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가셨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화면이 켜져 있었고 검색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별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이 제 손이 그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그 불안한 직감 같은 거였을까요? 저는 검색창을 눌렀고 거기에 제 이름 석자를 입력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모장, 심지어 사진 속 캡처까지 제 이름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곳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마치 보면 안 되는 걸 이미 봐버린 사람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한번 그 휴대폰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였고 각오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댁에 다시 갔습니다. 이유는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옷을 두고 왔다는 핑계였고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저를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일은 좀 괜찮아? 요즘 애들은 결혼해도 각자 바쁘다더라 같은 말을 하시며 차를 내오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제 손바닥은 계속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시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셨고 거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잠금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열린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제 이름을 다시 입력했을 때 채팅방 목록이 여러 개 떴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방, 제 이름이 별명처럼 쓰인 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상대가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 심지어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요. 시어머니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남편에게 보고받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가 예민해 보여. 말투가 좀 날카롭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도 티가 나네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착한 척하는 거야. 결혼하면 본성 나와. 그 문장을 보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었고 남편은 거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야죠. 잡아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길들여야 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화를 계속 내려봤습니다. 제 옷차림, 제 말버릇, 친정 얘기, 심지어 제가 무심코 한 농담까지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쪽은 좀 계산적인 것 같아. 애는 아직 애 같아. 이런 성격이면 시집살이 힘들어. 그 다음으로 열린 건 메모장이었습니다. 메모 제목은 아주 단정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아래엔 날짜별로 정리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관찰 일지처럼요. 월1 말대꾸 있음, 월1 표정 관리 안됨, 월1 남편 말 무시함.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적힌 문장은 이랬습니다. 아직은 관리 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시험 중인 대상이었고 평가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나 가족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모를 수가 있었을까? 저는 다시 카톡으로 돌아가 남편의 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방관자도 아니었고 가장 가까운 공범이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답을 확인하게 된 건 생각보다 훨씬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남편이 서재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쓰던 봉투였고 그 안에는 보험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정리하다가 제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였고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성격 참는 편, 갈등 회피형, 가정환경 부모 개입 적음, 경제관념 안정 추구, 위험 싫어함. 그건 메모라기보다는 누군가 저를 분석한 보고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미친 듯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 유난히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주장 강하던데 너는 참 차분하구나라고 했던 말, 제 부모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으셨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누가 먼저 정리한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어떤 사람인지 미리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같은 애가 결혼하면 편할 거라고 했어.
편하다 그 한 단어에 제 지난 인연이 전부 요약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너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은?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조건이었고 살다 보니 정이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계산표 안에 들어간 항목이었습니다. 사랑은 사후에 붙인 이름표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고 메모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애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못 버텨.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내가 배우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이 결혼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앞으로도 계속 관리 가능한 며느리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지 답은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아직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갈 때 사랑보다 먼저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제 서명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선택됐다면 그건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리한 사람으로 분류된 건 아닌지 한 번쯤은 꼭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분류표에서 제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가겠다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제가 그동안 당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 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우선 남편의 말을 하나하나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 엄마 말이 맞지 않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너가 좀 참으면 될 일 같은 문장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들은 중재가 아니라 방향 지시였고 저는 늘 참고 넘어가야 할 쪽으로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을 열게 됐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가족 단톡방, 백업 파일, 대화 캡처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짧았습니다. 결혼. 그 안에는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갈등 발생 시 대처, 며느리 반응 유형, 장기전 대비 같은 제목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의 중심에는 저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라 설계였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후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저는 아주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날 시댁 거실에는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했죠. 저는 그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종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정리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있었던 말들, 지적, 통제, 평가, 그리고 남편의 반응까지 저는 감정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보고서를 읽듯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내려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관리하셨다면 저는 이제 이 집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저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아니요,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중 가장 이성적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 인생에서 이 집안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는 남아있고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평생 관리 가능이라는 말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을 거라는 걸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분석 대상이 아니고 결혼은 관리 항목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너무 조용히 너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손으로 다시 씁니다.